이준성입니다. 오늘은 대학별 교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 대입이니까 벌써 작년이 됐네요. 2021년 11월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부터 적용이 됐죠. 고려대학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산출 방식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2022 대입에서는요, 진로 선택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거든요.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복잡한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살펴볼 거고요. 학생부 점수 산출 방식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반영 교과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교과, 우리가 얘기하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점수, 평균, 성취도 및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교과, 이것이 바로 진로 선택 교과가 되겠죠.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요, 1학년 때 20%, 2학년 때 30%, 3학년 때 50%와 같이 학년별로 반영 비율을 다르게 잡아두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들어 그런 경향을 보이는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좀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관심 있는 학교 중에 대전대학교 한의예과라든가 한국교통대 이 정도만 아마 좀 낯이 익은 학교들일 거고요. 그 이외의 대학교들은 처음 들어본 대학교들이 아마 현재까지도 학년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개수에 비교해서 한 10개에서 15개 대학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의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려대학교 학년별 반영 비율 없습니다.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은 밑에 나오는 공식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과목별 석차 등급 또는 변환 석차 등급인데요. 이 변환 석차 등급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고요. 이수 단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수 단위로 나누어 주는 것이 되죠. 앞에 있는 표시는 시그마 합이라는 표시 다 알고 계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제가 몇 개만 챙겨봤는데요. 대전대 한의예과 전교과 1학년 때 30%, 2, 3학년이 70%고요. 한국교통대 전교과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입니다. 금호공대 4대 교과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이고요. 한국해양대와 제주대가 4대 교과에서 5대 교과까지 1학년 30, 2, 3학년 70%로 적용합니다. 그 이외 대학들은 대부분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성취도 교과의 진로 선택한 교과에서 성취도를 가지고 A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이런 성취도별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등급으로 환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식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잘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성취도를 A를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이 학생은 1등급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취도 A를 맞은 학생이 10%였다면 100분의 10이니까 1 플러스 0.1 해서 그 학생의 등급은 1.1등급이 됩니다. 나머지 B와 C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 표에서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드릴 텐데요. 비교를 위한 예시로서 성취 비율을 정수로 가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 산출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표는 고려대학교 방식의 표입니다. 먼저 M고등학교의 변환 석차 등급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M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교과의 A 비율이 10%, B 비율이 30%, C 비율이 60%라고 가정했을 때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은 1등급 플러스 100분의 A 성취 비율 10, 0.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0.1에서 1.1등급으로 환산이 되고요. 이러한 M고등학교에서 이 교과에서 B등급을 받은 학생은 A 비율이 10%죠. 그럼 이 누적 비율에서 10%가 해당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때 등급은 2등급이니까 얘는 2등급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플러스 A와 B의 누적 비율이 40%이므로 100분의 40, 0.4를 반영해서 2.4등급이 됩니다. 자, 이런 M고등학교에서 진로 교과에서 성취 비율을 C를 맞은 학생의 경우에 A와 B가 40%고요. 그럼 40%가 해당하는 게 이 구간이므로 이 학생은 4등급 플러스 전체가 100이니까 1. 그래서 이 학생은 5등급으로 환산이 됩니다. 실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서 진로교과에서 C를 받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행여라도 C를 받게 된다면 고려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합부를 결정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예시를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K고등학교 변환석차 등급입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 A 비율이 20%, B가 30%, C를 50%라고
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M고등학교와는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 A를 받은 학생은요 1등급부터 시작을 하고요. A를 받은 학생이 20%니까 100분의 20해서 0.1을 더해주면 1.2등급으로 환산이 되고요. 이런 K고등학교에서 B등급을 받았다면 20%가 해당하는 구간이 3등급에 해당하므로 얘는 3등급에서 시작해서 A, B 누적 비율 100분의 50 0.5죠. 그래서 3.5등급이 B 학생이 됩니다. K고등학교에서 성취도 C를 받은 학생이 있다면 A와 B의 누적 비율이 50%일 때 40.1에서 60.0까지가 5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5등급에서 시작해서 전체 누적 비율 100분의 101이죠. 따라서 이 학생은 6등급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표를 통해서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등급이 나오는 일반 교과와 공통 교과에서만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에서도 반드시 A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80점 이상, 80%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성적 예시표인데요. 고려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공통 교과에 보시면 단위수가 쭉 있고요. 또 진로 선택에도 단위수는 있습니다만 성취도 그리고 석차 등급이 나오는 데까지가 공통 선택, 공통 교과와 일반 선택입니다. 그 아래쪽은 예체능이나 진로 선택이 될 텐데요. 이 중에서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나오는 과목들은 변환 석차 등급을 적용해서 좀 전에 보셨던 방식으로 등급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B, C만 나오고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과 등급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취도만 있는 교과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내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까지만 이해하셔도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과 산출에서 진로 선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표는 이수자수에 따른 조정 등급인데요. 이수자수가 11명, 12명 좀 작은 경우에는 조정 등급이라는 걸 내게 됩니다. 자, 인원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성취도 A고요. 수강자 수가 11명이고 석차 등급을 내었더니 4등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4등급은요. 아래의 표에 따라서 전체가 11명입니다. A를 받은 학생이 5명에서 12명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4등급인 학생들은 1등급을 빼주게 되는 거죠. 조정 등급 하나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등급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3등급으로 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산출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어디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고려대학교가 끝나가는데요. 이 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교과들, 그리고 여기 오렌지색 있는 부분은 소인수 과목에 대한 조정 등급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요. 성취도별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등급으로 환산한 변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해서 등급을 산출했더니 5.157611이라는 등급이 나왔다고 가정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앞서 산출한 교과 평균 등급이 5.157611이었죠. 그거 하나 기억해 보시고요. 이 교과 평균 등급은 환산했을 때 70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y는 an-a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an 플러스 1 수열의 점화식처럼 생겼죠. 어쨌든 이 an과 an 플러스 1, n, x 전체 다 모르셔도 되는데 하나만 꼭 보시고 넘어가죠. 이 x가 중요합니다. 이 x는요. 앞서서 계산했었던 과목의 교과 평균 등급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x값을 빼주기 때문에 x값을 빼기 때문에 내 교과 평균 등급이 더 숫자가 크면 클수록 y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교과 평균 등급이 낮을수록 y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식이 될 거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표를 보시겠습니다. 교과 평균 등급이 5.157611인 학생의 경우에 실제 산출을 하여 교과 평균 등급 점수를 계산하면 67.635835 아유 깁니다. 저런 점수가 산출되었다라고 가정하고요. 실제 고려대학교에서는 교과 평균 등급의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 평균 등급 점수의 0.8을 곱해서 학생부 반영 점수는 54.1087이 됩니다. 자, 대학교마다 등급을 자기 학교에 맞는 총점으로 800점, 900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점수로 환산해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야 소수점 단위로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학생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산출한 교과 점수는 54.1087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산출할 수 없잖아요. 매번 자녀들 아니면 내 성적을 가지고 이걸 산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기 성적을 다 입력을 해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적 분석에 들어가셔서 고려대학교 선택하시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내신 산출이 직접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 점수가 나오죠. 61.7047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전 학생과 다른 내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좀 다른 것 뿐입니다. 자기 점수를 집어넣으시고 산출하시면 이 점수가 고려대학교에서 교과 성적으로 반영하는 점수로 산출되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거면 여기에 산출 내역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보이는 화면처럼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그 외의 학교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복잡한 나머지 학교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실 때가 서강대인데요. 서강대도 조금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자, 일단 서강대학교 산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등급이 나와 있는 과목들이 있고요. 등급 없이 성취도별 비율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다? 이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 즉 진로 선택 부분입니다. 내가 A를 맞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과목 D의 경우에 있어서 단위수가 4개고요. A 성취도를 받았다고 하면 A 성취도가 20%잖아요. 20%를 2로 나누고요. 그리고 나머지 B, C의 성취 비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점수가 90점이 나오게 되죠. 과목 E의 경우에는 3단위 교과고요. 내가 성취도 B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성취도 B를 받았을 때 35%라서 35%를 2로 나누고요. 그 밑에 있는 성취 비율 45%를 더해서 62.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최종 점수는요. 이 점수 90점과 62.5에다가 내가 보았던 교과의 단위수를 곱해서 다시 더해준 다음에 그것을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어 줍니다. 단위수를 반영한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얻어내는 것이 78.21이고요. 이 78.21을 앞서서 계산한 등급을 환산한 점수 717점과 더해서 795.21이라는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강대학교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다 보면 느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등급에 나오는 공통교과나 일반 교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진로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진로 선택이 성취도 A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